김제의 한 농공단지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김제시가 허가했습니다. 허가 지역 인근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악철도가 국가사업으로 가시화되면서 시범사업이 지리산에서 최초로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 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은행이 설을 앞두고 전북 지역 중소기업에 3천억 원의 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축산 농가의 돼지 분뇨를 모아 처리하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대표적인 지역 님비 시설로 꼽히죠. 김제의 한 농공단지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을 2년 넘게 반대해온 주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와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일손을 놓은 채 거리로 뛰쳐나온 주민들.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돼지똥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김제시가 건축을 허가한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심한 악취는 물론 건강과 환경권까지 침해당할까 우려합니다. 주변에 있는 식품 업체가 첫째고 두 번째는 가수 농가, 벼 농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돼지 축사 하나 없는 청정 지역에 대규모 분뇨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분뇨가 넘쳐서 우리의 하천으로 흘려 들어가지고 지역의 농공지를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2년 전쯤 한 영농조합법인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90톤의 돼지 분뇨를 처리해 퇴비나 액비로 재활용하는 시설로 관련 건물 4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착공 신고를 한 뒤 터파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들어설 계획인데요. 건축 부지 면적은 5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2년 전부터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얼마 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반발이 거세진 겁니다. 공무집행 방해라고요. 청원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책상 한번 두드린 게 과연 공무집행 방해인가 의아했죠. 그렇지만 김제시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나 준공 허가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요청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 예정지 근처 농공단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사업 추진 과정에 공청회나 주민 설명이 한 번 없었다는 반대 대책위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는데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과정과 관련해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책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여러 자료와 참고인 등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수록 중소기업들은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전북은행이 설을 앞두고 전북 지역 중소기업에 3천억 원의 자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전북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은 1,500억 원이며 만기 연장 1,500억 원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 1.5%를 감면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번 특별 자금 지원으로 원자재 결제 자금이나 종업원 상여금 지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산악철도가 국가사업으로 가시화되면서 시범사업이 지리산에서 최초로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악철도는 편하게 이동하면서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와 독일 축구 슈피체 철도, 일본의 하코네 등산 열차가 대표적입니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처음에는 육모정에서 정령치를 지나 도계 삼거리까지 18km 1구간과 천은사에서 달궁 삼거리까지 16km 2구간에 걸쳐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를 두고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는 정령치까지 12km 구간을 먼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지리산이라고 하는 그 영산을 오픈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지리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가장 웅장할 때가 저는 겨울 설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에 이 설경을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고 불과 극소수의 그 젊고 힘이 있어서 승산하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리산은 전북의 남원, 전남의 구례, 경남의 하동, 함양, 산청 등 3개 도와 5개 군에 걸쳐 끝없는 산자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일산의 능선 중에서 최고, 최장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1호입니다. 천하절경을 자랑하는 지리산의 접근성은 어떨까? 지리산 성삼제도로와 정령치 도로로 불리는 이 도로가 지리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90도에 달하는 급커브가 60개소에 이르고 평균 경사도가 7%인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어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못 가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왜 백두산은 많이 가는데 한라산도 많이 가는데 왜 지리산은 덜 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에 문제가 있죠. 지리산은 해발 1900m가 넘어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는 곳 중 하나입니다. 급경사와 급곡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겨울철 지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산을 관통하는 일주도로가 남원시하고 구례군을 걸쳐 가는데 아무래도 그 도로가 급경사에 급커브에 낙석 구간이 많아서 지금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 역시 겨울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지리산의 교통이 통제되면 정령치 도로와 인접한 이 마을은 주변 지역과 단절된 고립의 섬이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제설 작업조차도 어려워 왕래조차 쉽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식당이나 숙박업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은 생계마저 막막해집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주 관광객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단풍철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밑에 국립공원에서 차단을 시켜 도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관광객들이 그 차단하는 걸 다 알고 거의 오질 않고 지금 현재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겨울 장사는 거의 안 해요. 이제. 7년 넘게 진전되지 못했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가능성이 열리면서 남원 시민과 지리산 일대 주민들의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 과정과 과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친환경 전기열차 자연을 달리다는 오는 30일 오후 2시 50분부터 전국 24개 방송사 25번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출산 이후에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산모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 이후 산모가 산후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소진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확인 이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축산 악취 문제인데요. 정읍시가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미생물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육성 지원센터에서 농생명 유망특화 R&D 시범사업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현안인 축산 악취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 미생물 활용 가축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미생물센터에서 업그레이드한 기능성 미생물 5종과 제형 개발 시제품 3종을 이용해 악취 저감 효과 테스트 수행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요인 저감 효과 실험도 병행했습니다. 김제시 성산공원 일원에서 새해 첫 해돋이 행사가 열립니다. 김제시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해 첫날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날 행사는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고 무료 나눔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왕솔밭은 오래전 많은 학생으로부터 사랑받은 소풍의 장소로 어르신들에게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정읍시가 내장상동 왕솔밭 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산책로는 상동현대 1차 아파트 뒤 왕솔밭과 사랑병원 뒤 공동체 정원의 산책로를 연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입해 폭 1.5m, 길이 300m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 공기가 무척 깨끗하고 맑습니다. 다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8도에 머물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바깥 활동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주말 내내 큰 추위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구름만 지나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화요일은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력한 세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나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건강한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